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거학 카르텔, 농심의 농약 검출 라면 스프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플러스해서 썬라이즈라고 하는 한 회사를 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져 윤석열과 연결되는 이 거학 카르텔의 사실 좀 어찌 보면 스타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또 여러 차례 좀 전달드린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추후에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좀 시리즈로 좀 자세하게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이성열 대표의 전화 인터뷰까지 다루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위협받고 있는 우린 어떤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거학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죠. 기업, 법원, 검찰, 경찰, 그리고 공무원, 정치인, 이들이 대거 유착되어 있는 대형 범죄 사건, 그중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청원글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시죠. 얼마 전 해외로 수출한 농심라면 스프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농심 측은 국내 판매용 라면 스프는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심심치 않게 농심라면 그 스프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평택항 자유무역 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썬라이즈 F&T라고 하는 회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썬라이즈는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여 수출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자유무역 지구의 국내 농산물 가공 업체로서 유일하게 자리 잡은 업체다 라고 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죠. 가공하여 판매하겠다고 특혜를 받아 입주해놓고서 가공을 하는 척을 하면서 국내로 원물을 그대로 유통을 시켰고, 농심은 썬라이즈에서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받아 스프를 만들기 때문에 농심 라면 스프에는 농약이 검출이 되는 것이다. 썬라이즈 대표 이사들은 전현직 세관원들과 밀수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세관원들이 썬라이즈 대표이사가 된 이유는 식품검사, 식물검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무사 통과하기 위함, 관세 세금 무사 통과를 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품검사 제대로 받지 않아도 되니 썬라이즈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마음대로 들여오는 것이고, 그리고 저급한 이 중국산 농산물을 싼 값에 사들여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농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국민의 건강을 이 담보로 해서 이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썬라이즈, 이 썬라이즈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먹거리를 장난치는 이 썬라이즈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계속하니까요. 썬라이즈와 이익을 공유하는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과 광세청, 평택세관, 식물검역소, 식약청의 그리고 국세청, 경찰, 검찰의 공모로 각종 고소 고발을 각각 수십 건씩 이걸 끊임없이 당하면서 끊임없는 법정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것. 현재 지금 이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의 이야기죠. 자,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공익신고를 하다가 회사도 창고도 강탈당하고 창고에 있던 수백억대 물건도 강탈당하고 오히려 자신의 물건을 횡령, 빼돌렸다고 고소고발을 당한 공익신고자, 바로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이성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게 되면요, 이게 유럽에 수출되던 농심의 어떤 그 라면 스프, 팔도 제품 뭐 이런 데에서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살충제나 농약에 쓰이는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독성 물질도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유럽에서 판매 중단 등의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 안 된다, 판매하면 안 된다 하면서 위험 경보 발령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조중동 등 기타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다루냐?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문 한 6곳 정도만 이 내용을 다뤘고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또 자취를 감췄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앞선 국민청원글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것이 수출품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유통의 농심라면 스프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청원자인 이성열 대표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바로 농심라면의 스프를 만들어내는 농심 자회사에다가 원물을 유통시키는 썬라이즈라고 하는 회사 때문인 거죠. 지금은 현재 뭐 그 카리나 F&T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썬라이즈, 추후 썬라이즈 F&T를 중심으로 해서 평택항에서 벌어진 이 거학 카르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조만간 그 좀 제대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좀 청원 내용에만 좀 중심에 맞춰가지고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썬라이즈 F&T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썬라이즈 F&T가 2010년 9월쯤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수입산 고관세 농산물을 들여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걸 그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관세 농산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설립되던 초창기 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
회사의 창립 멤버가 8명인데 그중에 5명이 전현직 세관 공무원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 회사가 위치했던 그 위치의 그 구역의 담당 세관, 평택세관이었는데 평택세관에서 실세였던 인물들이 다 같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썬라이즈는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자리 잡아 있는 유일한 농산물 회사라는 점이에요. 참고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이냐? 해외 자본이라든가 뭐 기술을 유치하려고 각종 뭐 인프라라든가 세제라든가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경제 특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제 특구의 대상들이 누구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사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와 규제를 감면해주는 형태의 특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내 회사가 들어가는 특혜를 입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썬라이즈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입성한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2012년 이후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어떤 허가 과정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 절차상 하나인 세관장의 협의, 법 개정 이후에 썬라이즈 외에는 그 어떠한 업체도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고요. 마치 썬라이즈 니들만 독점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의 특혜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어떠한 업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썬라이즈는 유통비에서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동종 업계들을 하나둘 다 쳐내가고요.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거죠. 그 전현직 실세 세관 공무원들과 그 세관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초에 회사 설립 목적이 고관세 농산물 원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공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썬라이즈가 그 당시 이제 고작 24평 남짓의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는데 원물을 가공할 설비를 도대체 어디에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설치할 공간도 없었는데 이런 것을 가공하는 업체라고 등록을 해놨다는 점. 즉 관세 정책의 허점을 노려서 밀수의 목적을 둔 회사다. 그래서 앞서 지금 그 이성일 대표님도 지금 채팅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썬라이즈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한 원물을 통해서 전국 농산물 시장으로 밀수를 해가지고 관세 포탈하고 세금 탈루를 해서 팔아왔고요. 2013년부터는 또 대기업하고 이게 농협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대규모 밀수를 해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썬라이즈로부터 라면 스프를 만들기 위한 농산물을 제공받은 농심의 자회사는 농약을 검출한다든가 그 밖에 검역에서 통과를 할 수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직 실세 세관 공무원들의 위력을 통해서 아무런 검사도 없이 프리패스된 거죠. 그러한 것으로 라면 스프를 가공하면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그 개연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 그리고 전현직 공무원들과 정치인, 심지어 검찰과 경찰, 이들 거악 카르텔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국민청원에 대한 청원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해당하는 청원이요.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좀 청원 동의를 부탁드리고요. 해당 소식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또 자세하게 또 전달을 드릴 시간을 또 잡아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자 이성일 대표님이 방금 그 말씀드린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요.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가족들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지금 시달리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달 1월 12일 오후 4시 10분 하고요. 1월 14일 오후 3시 30분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사건이 그간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세관과 정치인들 이들이 이 사건에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도 역시나 또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유린될지 모른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꼭 방청을 함께 좀 참여를 해주십사 저도 좀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이성일 대표님과 또 간단하게 전화 연결도 또 사전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일단 연결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혹시 시청자분들도 그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앞서 이제 그 국민청원 글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어떤 분인지를 시청자분들도 알고는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2008년부터 평택항을 당시에 잘 몰라서 부산, 인천 거래하던 대기업들을 화물 유치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직접 보수창고를 설치를 해서 그 밀수 검사하는 평택세관 지정 관리 대상 창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농산물들이 들어오면 밀수 의심되는 화물들을 생산해서 관리 대상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저희 창고에서 그런 검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런 검역이나 이 검사를 하는 창고를 이제 그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보세 창고라고 보세라는 게 세금을 내기 전에 물건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평택 세관 지정 관리 대상 보세 창고였습니다. 이미 앞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 국민청원 글을 같이 함께 보셨는데 예. 그래도 이 청원을 남기시게 된 어떤 자세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는 힘들겠지만 따로 저희가 또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하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이유에서 청원을 남기시게 됐는지를 그 시청자분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라이즈 FNT가 2010년 9월 10월경에 설립되고 네, 그 수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경기도와 평택시 관세청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저 회사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할까 이해를 못했는데 보니까 외국산 농산물 관세가 아주 높은 마늘, 생강, 고춧가루, 건고추, 참깨, 콩나물콩, 녹두 같은 것들을 그냥 원물 그대로 가져와요. 네네. 원물이라면 생으로 되는 거죠. 가공품이 아니고. 가공이 전혀 안 돼 있는 원물이죠. 네. 네네. 이미 그전 한 15년 전부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개인 농산물 수입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냉동 제품이나 냉장 제품으로 이렇게 가공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물이나 옥물을 들어오려면 유통공사 입찰을 봐야 됩니다. 워낙 관세가 높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내로 유통을 하더라고요. 그 가공하는 것도 당시에는 법적으로 안 됐거든요. 가공품이든 원물이든 높은 관세를 내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문제는 이제 고관세 물건들은 현금 담보라고 한 1년간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담보도 제공도 안 하고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을 가공하는 시설도 없는데 가공한다고 그 신선 마늘을 가져와 가지고 가공하는 척만 하면서 가락시장, 경동시장, 구리시장, 중국 농산물 시장에 유통을 하고 돈들을 만들더라고요. 가공 시설이 없던 거는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시는 예, 부분인 저는 거잖아요.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네네. 자주 가고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저를 꼬시기 위해서 다시 사업하자고 한 2년 넘게 저를 꼬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 농민들을 죽이는 짓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고관세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게 세금이 물려지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비용에서의 그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짐작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면 생강 같은 경우는 수입 생강은 377.3%예요. 377.3%요? 예, 약 네네. 400%인데 네. 만 원이면 관세를 4만 원 내야 돼요. 네네. 박스당. 그러면 거의 한 1억 넘는 돈이 관세로서 관세 포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키노아 같은 경우는 1000%가 넘어요. 네네. 녹두는 800%가 넘고요. 네네. 콩나물 콩 같은 경우는 488%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관세가 내야 그 중국에서 막 밀려 들어오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세청이 제가 무식해서 영어는 잘 몰라도 커스텀이라고 장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워놨는데 그 장벽을 풀입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식약청에 식품위생법, 즉 농약, 납, 가두륨, 각종 이렇게 사람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네네. 또 식물검역소에서는 이 생강이든 마늘이든 선충들이 많아요. 네. 기생충이나 선충, 또 우리 토양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익 감독 기관인 관세청, 식물검역소, 식약청에서 이거를 일단 막아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네. 거의 그냥 평식만 갖추고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안을 그 대표님께서 뭐 이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수사도 그렇고. 근데 뭐 찾아가신 곳들이 분명히 좀 대표되는 곳들을 몇 군데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관에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처음에는 네네. 평택 세관에 신고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보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천세관 간세청에 신고하고, 그래서 안 돼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신고를 하고, 그리고 뭐 검찰에는 서부지검, 특수부, 중앙지검, 외사부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농심 자회사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접근을 해서 거래를 하자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저희 제 밑에 이제 사장들이 많았는데 무역을 하는 사장들하고 공모해서 제가 신고했는 방법 그대로 저를 그런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사주와 고소사주를 한 작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라이즈가 이렇게 10년 동안 오랫동안 뒤를 봐주는 세력들이 누굴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뭐 세관원들 몇 명 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저 말고 수많은 사장님들이 민원을 엮고 뭐 고발을 하고 했는데 다 뭐 사건이 덮여버리고, 이미 선라이즈는 시작도 하기 전에 2011년도 12년도에 콩나물 공장 사장님들 부도나게 하고 구속까지 시키고, 생강 마늘 수입하던 사장님들도 구속을 시켰어요. 부도를 나게 하고.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물건이 수입 화물이 들어오면 일단 창고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창고에 들어오면 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켜가지고 부도가 나게끔 하고, 그 뭐 저가 신고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경찰, 식약청, 뭐 간세청의 합동으로 건조장이나 재분장이나 뭐 농산물 유통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뭐 합동으로 탈탈 털어버리면 어쩔 수 있는 사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 부도나고 구속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는 거죠. 당시 저는 나이도 어렸고 제가 또 밀수 신고하는 그런 회사니까 사장님들이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루에 7번에서 많게는 11번까지 찾아와가지고 제발 신고해달라고. 더 심한 거는 현직 세관, 식물금융소, 식약청 현직 공무원들도 저한테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네네. 평택 뭐 지청장 율준하고 선라이즈 나평원 회장하고 뭐 골프를 치니 술을 먹니,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저한테 자료를 주고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어찌 보면 이 송사를 또 거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예, 재판을 또 진행 중인 건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달 12일하고 14일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또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예, 마지막 재판입니다. 네, 어떻게 기소된 사건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도 네.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2020 고압 2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농심자회사 태경농산이 자신들의 냉동 고추를 저희가 신용장을 빌려서 저희 창고에 놔뒀는데 제가 뭐 무단으로 뭐 횡령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는데, 네네. 이게 2015년도에 시작됐어요. 네. 당시에 이제 평택경찰서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에서도 이거를 기소를 못했어요. 태경농산에서는 은행에 신용장을 결제한 내용이나 간세를 낸 내용이나 저희가 대신 내는 창고비나 물류비도 10원도 결제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녹음 파일 만들어 와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고소를 하니, 네. 이게 검사님들도 이거는 뭐 기소를 못하니 계속 뺑뺑이를 돌렸어요. 5년 동안 10명의 검사들이 뺑뺑이 돌리다가 송사면 검사 아시죠? 네네, 옥시모스 그렇죠. 99만 원 술 사건. 네네. 그 사람이 제주지검장으로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한우 검사하고 송사면 지검장이 저를 기소를 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간 재판을 받다가 정봉기 판사라는 사람이 너무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 편만 들더라고요. 제가 항의도 하고 막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뭐 저랑 공동 피고인으로 돼 있던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네네. 이게 평택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평택에서 다시 시작을 할 때 제가 변호사비가 없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열린 공감과 시사의 품격 시사발전소에서 저 변호사비 모금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600분이 이제 모금을 해주시고 그 변호사비는 모금이 됐는데 제가 서울에 변호사님하고 이제 한기수 변호사님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네.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재무회 분들이 또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소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돈들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아, 그 돈들 때문에 이제 네. 제가 1년 반 동안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변호사님하고 매일 미팅을 하고 좋은 결과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이제 마지막 재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방청을 좀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간의 재판을 그렇죠.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네. 그동안 저랑 저희 어머니랑 와이프하고 3명이 이렇게 재판장 가니까 저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농심 자회사 그 직원들이나 그 건달들이나 와서 저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뭐 자살하라 하고 참 치욕스럽게 재판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네네. 재무회 분들이 이렇게 재판장에 오시고 하니까 이제 판사님이나 뭐 검사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아무래도 이게 뭐 세상에 이렇게 밝혀지면 뭐 농심자회사나 관세청이나 검사들 비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특히 윤석열은 제가 중앙지검장일 때 검찰총장일 때 네네. 제가 신고를 많이 했어요. 선라이즈를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실에서 이걸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인 박찬호한테 배정을 했는데 이 박찬호는 고발인 조사도 한번 안 하고 제주지검장으로 와서 지금 또 재판받고 있는 1358, 1359 뭐 생강 밀수권으로 저를 또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나 제 동생이 억울하게 이렇게 기소돼가 재판받았는 기록을 달라고 하니까 재심하기 위해서 한기수 변호사님하고 재심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달라 하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2차장 검사였던 신봉수가 또 평택지청장으로 와서 서류들을 안 주는 거예요. 연락 동사를 못 하게끔. 네네. 그래서 한기수 변호사님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확보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주는 서류가 있었어요. 네네. 소송이 이겼는데 그걸 보니까 윤석열 초법무부 장진호가 저희 창고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이중 계약서도 작성이 되어 있고 네네. 지금 1358건 같은 경우는 장진호를 지금 6, 7번 정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 뭐 최순실 관련돼 있는 회사와 그리고 윤석열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이 본인한테 제가 왜 이거를 조사를 안 하냐 수없이 뭐 관세청장들하고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고반인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네. 다행인 거는 이제 박영선 장관님께서 평택경찰서에 제가 이렇게 계속 국민신문으로 민원 넣는 거를 사건을 내려줘가 제가 경찰서에 최초 신고자로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공익신고자라서 어떻게 보면 경찰에 기록이 남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지금 제가 신고했던 선라이즈나 주식회사 천하무역, 주식회사 정강, 그리고 뭐 초록나라 이런 회사들이 관세청에 법인 개인 고액 체납자들로 이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10년 동안 도대체 이 회사들 그렇게 내가 신고할 때는 다 외면하고 사건을 줬고 특히 경기남부경찰서에서는 평택세관을 압수수색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뭐 했던 불법 행위도 거의 다 밝혀주고 세관 공무원들이 저희 회사를 어떻게 죽이고 심지어 이제 우리 철발레트나 건고추까지 훔쳐가는 것까지도 그게 다 밝혀졌는데 그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만들고 덮어버려요. 네. 그 청원 안에 보면 선라이즈 FNT에 관한 기사와 농심과 저희 회사가 소송 붙은 기사 그리고 농심자회사 태경농산이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이기는데 관세청하고 태경농산이 공문서 위조를 합니다.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 소송에서 이기고 그리고 평택세관에서 저희 창고에서 절도했다는 내용까지 4개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걸 참조하시면 제가 뭐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청원 글에 링크가 또 이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기사 글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원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또 저희 이상열 대표님 또 모시고서 여러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대표님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재판정에 이들 지금 뭐 소위 이제 조폭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와서 뭐 희롱하고 그러니까 그 재판정을 지금 유린을 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판평객 네네네. 앉아가지고 그 농심 브로커 남성청 안길중 같은 경우는 네네. 막 지가 검사나 판사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하고 그 태도나 자세를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다리 쩍 벌려가지고 네네. 뒤로 제껴가지고 지 할 말 다 하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재판정이 유린되는 동안 그 재판정에서는 아무런 그 제재가 없었나요? 제주도에서는 되게 심했는데 네. 평택에서는 그나마 그 방청객 분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요즘은 그 남성유통 안길준이가 시작부터 행령했는 게 다 밝혀주고 그래도 이제 판사님들께서 공정하게 그 남성유통 안길준의 통장 내역도 제출하라 하고 제 이야기에 특히 우리 한민수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거의 3시간 4시간 동안 다 뭐 검사나 판사님께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미 이 전 과정에서 재판에서 이러한 유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 결국은 이번에 이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이 방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이런 그 상황들이 좀 미연에 방지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기업의 돈과 권력, 그 인맥과 네네. 이게 보면 뭐 검사들의 비리와 그리고 관세청, 국세청, 시각청, 신물검에서 국가 권력기관들의 비리니까 저처럼 뭐 힘없고 돈 없고 뭐 백 없는 사람들은 뭐 죄를 만들어서 10년, 20년 얼마든지 징역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네. 그 또 다른 뭐 사법 피해자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발생 안 되게끔 제 사건으로 이게 다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좀 혹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말씀이 있으실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뭐 대선이라서 다들 뭐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일단 우리 먹거리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그 재료가 뭔지 이게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돼 있는 물건인지 정말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국민들을 필터 역할을 시키고 네. 아바타 역할을 시키고 있는데 몸에 나쁜 거를 제대로 검사도 안 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먹게 하고 그 돈은 정치인과 검사들이나 관세청 고위직이나 국세청 시각청 고위직들이 챙기고 우리 국민들은 점점점 뭐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있고 네네. 우리 농민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다 뭐 지금 농사 한 해 동안 피땀 흘려가 농사 지었는 거 종잣값도 못 건지고 폭락을 해서 이렇게 힘든데 뭐 정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먹거리 우리 국민들 이제 안전하고 우리 농민들 힘들게 농사 짓고 있는데 이 보호할 생각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기관들이 이렇게 뭐 부패하니까 박근혜 뭐 2012년도에 이 뭐 대선 치료가 박근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더 막 이렇게 대놓고 선라이즈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어마어마하게 밀수관세 포탈을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못 뽑았을 때 그 대가는 우리가 혹독하게 이렇게 치러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이제 솔직히 저는 정치 관심 없고 냉동창고에서 직원들하고 그냥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겪어보니까 내가 매스컴에서 보던 내용과 내가 알던 경찰, 검찰, 관세청, 시각청, 시물검로서 국세청이 아니구나. 이거는 권력을 갖고 있고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일했어요. 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저희가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청원에 동참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만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성열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이 말씀드렸던 게 단순한 이 농사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거학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처가에 대한 이야기, 최순실까지 이들 정치 권력과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의 유착 그리고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 세관 공무원들까지 이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확인하고 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청원 링크를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원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동의를 꼭 눌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청원 링크를 또 많이 또 여러분들 그 사용하시는 SNS를 통해서 공유도 또 해주십사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음 달 1월 12일 오후 4시 10분 하고요. 1월 14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니까요. 꼭 이 사건에서 또다시 소위 장난질이 쳐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방청을 꼭 해주셔야 되는, 꼭 여러분들의 방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십사 다시 한번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방청은 현장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방청을 많이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이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글은 제가 링크를 이 방송 댓글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